굿즈 디자이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굿즈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어떤 상품이나 제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굿즈를 디자인하는 굿즈 디자이너란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아이돌이나 연예인, 드라마, 소설, 애니메이션 등에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굿즈 디자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굿즈 디자이너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요. 굿즈 상품 디자인의 개념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종 데이터,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이런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품 제조 기술자와 판매 담당자,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회사의 경영주 및 기타 관련된 사람들하고 협의를 일단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의를 끝내고 나서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의 모양이나 기능, 편리성, 제품의 원료, 제품 생산 기술, 생산 원가나 생산 방법이나 시장의 특성이나 고객의 요구 사항 등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조사된 자료를 이용을 해서 제품의 형태를 구상을 하고 디자인된 결과를 아이돌 굿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굿즈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나 브랜드 회사 디자인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디자인을 구상을 하거나 변경에 대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굿즈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그림 실력이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요즘에는 워낙에 웹 디자인이나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발달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유사한 여러 모양의 굿즈를 디자인하고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만들어낸 굿즈 상품을 시제품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시제품으로 제작을 해서 고객들에게 평가를 받고 고객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굿즈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고요. 굿즈 디자이너는 계속 수정과 보완이 반복되다 보니까 디자인 싱킹의 사고를 갖고 연구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굿즈 디자이너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관련 학과, 그러니까 전공학과를 갖다가 전공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하고요. 뭐 시각 디자인학과나 제품 디자인학과, 웹 디자인학과를 전공을 하면 유리한 고지에 오르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관련 자격이나 훈련 정보를 갖다가 보시면 관련 자격증으로는 제품 디자인 산업기사, 시각 디자인 기사, 웹 디자인 기능사 등의 이런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훨씬 유리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훈련기관인 폴리텍 대학이나 디자인 학원을 수료를 해도 굿즈 디자이너를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이런 굿즈 디자이너에 대해 미래가 또 궁금하죠, 여러분. 미래 전망이 좋아야지 여러분이 이제 또 꿈을 키울 수 있으실 텐데요. 굿즈 디자이너의 미래. 살펴보면은 혹시 밀레니얼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밀레니얼 세대는 포괄적으로는 1980년에서 2000년도에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이야기를 하고요. 뭐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친구들을 이렇게 타겟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 주도를 지금 한다라는 건 약간 경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세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세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하는 굿즈 마케팅은 이제 단순하게 연예인의 팬덤을 상징하는 소비 형태를 넘어서 다양한 산업 분야나 브랜드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하나의 마케팅 기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 소유보다는 경험 소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슷한 굿즈를 소비하는 집단과 유대감을 형성을 하고 공유하는 행위로 소통하는 소비 형태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굿즈 디자이너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또 내비칠 수가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이미 연 5천억 원의 규모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할 만큼 굿즈 디자인 마케팅 시장은 굉장히 발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 키덜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키덜트 샵을 갖다가 새로 쿠팡에서 열을 정도로 키덜트에 대한 문화가 확대되고 있는데 왜 키덜트가 또 포커스가 되냐?
그 키덜트 아시죠? 어린이의 키드와 어른의 어덜트가 합성어로다가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뜻하는데요. 이런 키덜트들이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소유를 못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못다운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 때 갖고 싶었던 그런 감성을 가지고 이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되고요. 이런 키덜트들이 또 워낙에 성장세를 부추기다 보니까 이쪽에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센서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로봇은 사람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사람보다 먼 곳을 볼 수도 있고 들리지 않는 소리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요. 이런 감각기관이 없어도 감각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센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센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라고 하면은요, 이제 사람의 감각에 대해서 이제 기준으로 갖다가 알아보면은요, 센서란 사람이 시각, 후각, 촉각 등 감각기관을 통해 주위 환경이나 대상을 인지하는 것을 기계적이나 전제적으로 본떠서 만든 것인데요. 예를 들면 눈은 시각이죠. 빛을 갖다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광센서, 귀는 청각, 소리를 갖다 이용하기 때문에 음향센서, 피부는 촉각, 압력이나 온도나 습도를 갖다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동, 온도, 그리고 압력 센서들이 있고요. 혀는 미각, 맛을 나타내기 때문에 맛 센서, 코는 후각, 냄새를 갖다 내기 때문에 냄새 센서, 이렇게 각각의 감각들의 인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센서의 종류들이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센서는 열, 빛, 온도, 압력, 소리 등의 감지하여 일정한 신호로 알려주는 부품이나 기구, 기계 등을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온도, 압력, 속도, 소리 등의 물리적인 정보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정보나 에너지에 대한 대상을 물리적이나 화학적이나 생물학적인 수단, 그러니까 센서를 이용을 해서 신호, 이제 출력 정보는 이제 전기 신호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센서라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장치에서도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가는데 사물 인터넷 IoT 다 알죠?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갖다가 사물을 컨트롤하거나 사물끼리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물 인터넷 장치에도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갑니다. 침대에 바이오 센서가 들어있어서 맥박이나 혈압 등을 체크해서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침대에 누운 사람들이 잠이 들었는지 아닌지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센서가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정보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인 센서는 로봇이나 사물에 부착이 되어서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센서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센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센서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은 로봇 청소기에 또 이제 카메라 센서나 아니면 위치를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열을 갖다가 탐지하는 그런 센서도 있어서 우리 집안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또 그 화재를 갖다가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IoT, 사물 인터넷이 되는 집 같은 경우에도 센서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지금 뭐 세탁기나 냉장고나 도어락이나 아니면 온도 조절기, CCTV, 맘카 뭐 이런 곳곳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센서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센서 중에서 온도 센서를 살펴보면은요, 정확한 온도를 알고 싶을 때는 온도 센서를 이용하게 됩니다. 금속이 온도에 따라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직접 센서가 닿지 않아도 사람 또는 사물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의 파장을 조사하여 화면의 다양한 색상으로 영상화해요. 이런 거를 갖다가 열화상 카메라나 디지털 온도계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소리 센서 같은 경우에는요, 건물의 자동문,
방범 장치나 스마트 TV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센서인데요. 소리 센서가 작동하는 여러 가지 원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리에 담긴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소리에 반응하는 빛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소리 센서의 대표적인 소리 센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굿즈 했을 때 선생님이 정체성이 확인되는 상품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오늘은 딱 봐도 아이언맨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오늘은 센서 융합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요. 소리에 반응하는 소리 감지 센서를 활용한 굿즈 디자인을 제작을 할 거고요. 소리에 반응하여 빛이 나오는 원리를 적용을 해서 굿즈 캐릭터의 불빛이 꺼지고 켜지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아이언맨 굿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굿즈 아이언맨 제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요. MDF 판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MDF 판에서 아이언맨하고 아이언맨을 세울 지지대를 다 이렇게 분리시켜 놨는데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MDF 판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 판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조각을 분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분리하실 때는 너무 세게 꽝 하지 마시고요. 위아래로 살짝 흔들흔들해서 빼주시면 쉽게 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면 메모리 폼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LED 2개, 그리고 동전 건전지 2개, 그리고 건전지 홀더가 달려있는 전선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건전지 홀더랑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요. 소리 센서라고 해요. 소리 센서라고 해서 소리에 반응하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소리 센서에 반응을 해서 어떤 모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LED 등을 전구를 꽂을 수 있는 이렇게 소켓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 센서에 대해서 LED가 반응할 수 있는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전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빠짐없이 친구들 받아보셨죠?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제작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다 조립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아이언맨에 채색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판이 분리되어 있을 때 선생님처럼 채색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의 색깔을 칠할 때는요. 색깔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초창기 버전으로다가 메탈 느낌 나는 색깔로 칠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붉은색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언맨 얼굴은 원래 옐로인데 그쵸 노랑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선호하는 색깔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굿즈 아이언맨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색이 끝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 판 있죠. 얘는 여러분이 채색을 해도 되고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뒷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색감 자체가 앞에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지대를 우선 이렇게 아이언맨 뒤에다가 꽂아 주실 거고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잘 홈에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되고요. 홈에 끼워 주신 다음에 딱 보시면 여기 세 군데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여러분이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아이언맨을 잘 쓸 수 있게끔 여러분이 잘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잘 홈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십니다. 잘 안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 홈만 잘 맞추시면 돼요. 홈이 잘 안 맞으면 잘 안 끼워질 수도 있는데요. 홈이 잘 맞으면 이렇게 단단하게 아이언맨이 고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 나는 조금 더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목공풀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고정을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우선은 커다란 아이언맨 틀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회로도를 갖다가 여러분 완성을 해볼 건데요. 우선 건전지 홀더 보이시죠? 건전지 홀더에다가 건전지를 끼워 주시는데 건전지의 방향은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색깔로 구분이 되어지진 않고 여러분이 딱 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동전 건전지를 꽂아 주는데요. 동전 건전지의 맨질맨질한 부분은 여기 플러스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불뚝 나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여서 이렇게 위치하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쪽은 여기가 플러스라서 이렇게 반대로 꽂아주시고 홀더를 딱 닫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아이언맨을 갖다가 뒤에 아이언맨 뒤에다가 고정을 해주실 건데요. 그냥은 안 붙겠죠. 그래서 메모리 폼 양면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붙여주시는데요. 하나는 모듈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큰 거 하나는 어디다가 붙여줄 거냐면 건전지 홀더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메모리폼, 양면 메모리폼 스티커가 큼지막하게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이즈에 맞게끔, 크기에 맞게끔 잘라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데 우선 위치를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겠죠. 어디에 어떤 게 위치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아이언맨 눈에 LED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가슴에 소리 센서가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는 전선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LED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LED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은 플러스 전류가 흐르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고요. 검은색은 마이너스 전류가 흐릅니다. 보통 전선은 그렇게 구분을 하죠. 여기 보시면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검은색. 빨간색이 플러스, 검은색이 마이너스예요. 여기 LED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잘 구분해서 꽂아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다리 기울이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리가 긴 게 플러스, 다리가 짧은 게 마이너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다리 길이로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LED 전구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안에가 삼각형이 쬐끄만 게 플러스고요. 삼각형이 큰 게 마이너스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플러스인 다리가 긴 쪽을 여기 플러스에다가 빨간색 전류 쪽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색 전류에 플러스 다리를 꽂아주시고 검은색 전선에 마이너스 LED 다리를 이렇게 끝까지 꽂아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에 다리가 긴 플러스, 검은 쪽에 다리가 짧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끝까지 꽂아주시면 LED 등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건전지 홀더 여러분이 붙여줄 거고요. 소리 센서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꽂아줄 거고요. 그리고 LED 등은 눈에다가 이렇게 딱 부착을 해줄 거예요. 이랬을 때 위치를 여러분이 딱 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건전지는 이쪽에다가 위치하면 좀 수월할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모듈은 이쪽에다가 해서 선생님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는 선생님이 좀 전에 양면 테이프를 잘 떼어놔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온오프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주시면 상관이 없으세요. 위치를 선생님하고 반대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반대로 꽂아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선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만 여러분이 잘 꽂아주시면 되고요. 모듈도 소리 센서 옆에다가 얘를 잘 꽂아주시면 됩니다. 양면 메모리 폼 스티커를 이렇게 빼가지고요. 모듈도 소리 센서가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꽂아주시면 되시고요. 소리 센서 같은 경우에는 구멍에 쏙 들어가지만 얘를 좀 단단하게 고정하고 싶은 친구들은 목공풀이 다 집에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을 텐데요. 목공풀을 여기 소리 센서에다 살짝 발라줍니다. 헌데 지금 소리 센서 같은 경우에 센서기 때문에요. 여기 홈에 소리 센서의 홈에 목공풀이 들어가지 않도록 겉에 부분에만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많이 안 바르시고요. 살짝만 여러분이 발라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목공풀을 살짝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살짝만 얘가 소리 센서가 잘 가슴에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고요. 여기에 이제 소리 센서를 이 안에다가 쏙 꽂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꽂아주냐?
여기 판에서요, 얘가 살짝만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살짝만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세요. 밀어주시면 얘가 소리 센서가 잘 나와 있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여기 LED 등을 눈에다가 잘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LED 등을 눈에다가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이 전선이 약간 좀 지저분하게 막 되어 있죠. 이 전선들은요, 남은 메모리 폼 양면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메모리 폼 양면 스티커가 안 남았다 그러면은 스티커 있죠, 집에.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그냥 깔끔하게 부착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는 스티커 아니면 양면 메모리 폼 스티커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상태에서 전선을 여기다가 잘 이렇게 붙여주시면 깔끔하게 전선이 정리가 되십니다. 됐죠? 이렇게 지금 아이언맨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완성이 됐고요.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건전지를 ON 하시면 아이언맨 눈이 이렇게 반짝이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얘는 소리 센서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소리에 선생님 목소리가 들어가서 그 센서의 반응에 따라서 빛이 약간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소리가 여러분 진동이고 파동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기 중에 통하는 파동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되어 있는 그 소리 센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에도 얘가 반응을 하지만 이렇게 호 해갖고 바람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면 소리에 반응을 하고요. 하면 다시 소리에 반응해서 전류가 LED의 등이 꺼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을 넣어도 꺼지고요. 다시 한번 하고 부르면 바람이 꺼집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소리 센서에 반응하는 굿즈 아이언맨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나만의 굿즈 아이언맨 제작해 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